친구들 안녕.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요즘에 그래도 아직도 바람이 많이 차죠.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제일 먼저 여러분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어떤 친구가 얘기하는 걸 봤는데 자기는 뭐 못생기고 뚱뚱하고 예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남긴 글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들이 다 너무나 잠깐만요, 강아지가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어쩌면 힘든 상황들이 있거나 있었거나 아니면 부모님들 그렇게 주변에서 어른들이 아이가 자랄 때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안 해줬거나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 매력들이 여러분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그렇게 뭐 통통하거나 뭐 그렇게 귀엽거나 여러 가지 매력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적인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두각을 많이 나타내서 그런 면에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좀 섹시한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매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낮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자신으로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그렇게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자기를 많이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마음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그 전에 다쳤던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쓰리고 아프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마음을 다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방어하고 보호막을 치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모든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론 아무나 다 믿어도 된다는 이런 말은 아니에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다가오고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이용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꼭 점검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확인하고 옆에 가까이 둘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 말고 일단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일관성이 있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말을 하는가 그 점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말이 말만으로 그치면 안 돼요. 말이 정말로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가 이렇게 행동으로까지 연결이 돼야 그 사람의 그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비지시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어떤 표정과 어떤 근육을 쓰는가 또 어떤 손짓, 어떤 발짓 이런 것들을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웃는 웃음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어떤 마음에 정말 사랑이 없거나 상처가 있거나 다른 사람을 좀 낮추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거나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는 웃음소리가 공허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진동 안에
진동이라는 공간 안에 머무르는 웃음소리가 공허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행복해서 웃는 웃음소리는 달라요. 표정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을 욕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치가 낮아지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못되게 하고 함부로 해도 내가 받지 않을 선물이야 이렇게 그냥 튕겨내시고 어떤 말도 나를 관통할 수는 없어 이렇게 마음을 먹으세요. 그리고 못된 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가치가 낮아지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나한테 함부로 하고 나를 쉽게 대하는 사람한테는 지금 그렇게 하신 거 무례하신 거예요 라고 반드시 말을 하세요. 그리고 그거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렇게 꼭 저한테 상처가 돼요.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하면 사실 응어리가 남지 않아서 상처가 안 되는데 참다 보면 화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함부로 할 권리가 절대로 없으니까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서 그렇게 침범하거나 그러면 꼭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누구도 소중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어서 내 마음이 아직도 울고 있는가, 내가 아픈가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바라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많이 아파서 방어적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특별히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내가 전에 다쳤던 그런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픈 경험들이 있어서 내가 더 다치기 싫어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내 몸이 아프거나 정서적으로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런 때도 여러분의 그런 마음 상태가 좀 날카로워져 있고 예민해져 있을 수 있어서 내가 대처할 때 그렇게 날카로운 부분들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가 뭐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특별하게 상관이 없지만 제가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거나 제가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다치기 싫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들을 다 줬는데 그런 마음에 상처받기 싫은 거잖아요. 모두들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듯이 다른 사람도 소중한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내가 상처받기 싫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상처받기 싫어한다.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하고 싶으면 내가 그 누구한테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사랑스럽게 말하고 있나? 나는 늘 긍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나? 이 부분들을 바라보세요. 내가 괜히 나보다 더 잘하는 어떤 사람한테 경쟁심을 느껴서 그 사람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늘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다 각자가 이미 사랑스러운데 왜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고 그러세요? 비교하고 상대심 내고 그러면 이미 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 안에 이미 독이 가득한데 그 독을 누구한테 독화살을 날리려고 하는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만 가득 담으시고 사랑스럽게 말하시고 늘 다른 아픈 누군가를 위로하고 안아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늘 사랑으로 넘쳐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방향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말을 하면 사랑스러운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고 사랑스럽게 말하면 사랑스러운 그런 표정을 짓게 되고 또 자주 웃으면 웃음이 많은 그런 매력적인 사람으로 될 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이 행복할 텐데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고 또 내가 행복해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매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의 장점을 늘 생각하고 적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그냥 나는 밥을 맛있게 먹어, 이런 것도 장점일 수 있고, 뭐 나는 미각 세포가 좀 예민해서 절대 미각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좀 배려를 잘해, 나는 좀 센스가 있어서 선물을 잘 골라, 나는 뭐 옷 같은 것도 잘 고르는 것 같아. 꼭 유행에 따르진 않아도 내 개성에 맞춰서 이렇게 예쁘게 잘 골라서 입을 수 있어. 뭐 그런 것들 다 사소한 거, 아주 작은 거요. 저는 연필 쓰고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나는 좀 연필을 예쁘게 잘 깎을 수 있어, 이렇게 아주 작은 것도. 그리고 나는 노래를 잘 불러, 나는 그림을 잘 그려, 그런 거. 뭐 나는 엄마를 잘 도와드려,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잘해, 엄마한테 엄마를 마음을 행복해주는 말을 잘해, 뭐 동생을 잘 챙겨. 뭐 그런 거,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적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진 장점이 훨씬,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 스스로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볼 거는 직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뭐 직업 카드 이런 것도 잘 나와 있잖아요. 직업 훈련원 이런 직업 체험 학교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잘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체험관도 가보고 직업 카드도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해서 그런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을 폄하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요. 뭐 가령 어떤 청소하시는 일을 하신다거나, 뭐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냥 직업에 따라서 그런 귀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직업을 선택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나 잣대가 되지는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뭐 사람은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자식들을 많이 이끌어 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인연관계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또 운이 좋아서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들이 많아서 꼭 부모는 아니더라도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지인을 만나서, 그렇게 귀인을 만나서 그렇게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해서 좀 힘들거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서 사람들이 모두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것도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잠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직업군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잘못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용을 하니까 그런 뭐 술도 팔고 뭐 커피도 팔고 여러 가지 음식도 팔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를 파는 그런 종류만 다른 거지 다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판매하는 게 다르고 직업군이 다르고 이럴 뿐이지, 어떤 일을 한다고, 어떤 일을 종사한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업신 여겨지거나 천대받아야 되는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뭐 술집에 가서 술은 사서 마시면서 뭐 거기에 종사자들은 비하하고 폄하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함부로 대하고 또 뭐 비난하거나 욕설을 퍼붓고 이러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뭐 술을 파는 그런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만약에 여성분들이라고 한다면, 여성분일 수도 있고 남성분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뭐 여성 비하 발언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여러분은 엄마한테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동생 없으세요? 그리고 누나 없으세요? 그렇게 주변에 가깝게 나도 누나가 있고 엄마도 여자였고 이런데 그런 분들, 그런 여자한테서 그렇게 뭐 10달 동안 이렇게 품어져 있다 나왔으면서 왜 여자를 무시하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 또 같은 여자로서 깎아내리거나 폄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아이를 잉태하고 키우고 이러는 사람인데 그런 산고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여자로서 한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들도 많이 겪었을 텐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대시하고 그런 건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자존감이 높고 내가 너무나 귀한 사람인 걸 아는데,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하지 않겠어요? 나의 귀함을 아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한테 못되게 하고 함부로 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이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하지 않아서 행복하지도 않은 사람을 굳이 미워하면서 욕할 필요가 있을까? 또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품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못된 말을 한다고 내가 그 말에 상처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하는 말을 내가 존중하고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안쓰럽게 보세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고 저 사람 참 안 됐구나, 마음이 가난하구나,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고 사랑이 없으니까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이 상처도 받지 않고 여러분이 좀 더 자비의 눈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한테 말을 해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내서 여러분이 마음이 평화로워서 또 다른 업을 짓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그러나 다 이해는 하고 그렇게는 하되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는 단호하게 해서 그 사람이 다시는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씩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고 그러면 되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말도 소중한 여러분들을 관통시켜서 상처받게 할 수 없고 여러분의 귀한 가치를 하락시킬 수 없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내가 상처받고 그랬을 때 어른들밖에 없었고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됐으니까 그런 아픈 나를 다독다독 해주면서, 그래 많이 힘들었지,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고 그랬을 거야, 그래서 많이 울었지, 그리고 때때로 그런 기억이 나서 울고 싶을 때도 많지, 하지만 오늘까지 잘 살아줘서 너무나 고마워, 그런 힘든 시간들을 다 견뎌내고 이렇게 예쁜 미소를 지을 수 있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을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늘 스스로에게 해주면서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었어요. 책 읽어드릴게요. 시인이 추천하는 명시 백서. 내 마음속 그대, 다나 M. 글리스톤. 나는 매일 그대가 그립습니다. 그대를 사랑하며 그대를 생각합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그대는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가까이 있고 내 기억 속에서는 내 곁에 앉아 있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손을 잡아볼 수는 없지만 그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 있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그대를 향한 내 사랑을 더욱더 굳게 할 따름입니다. 곁에 있어도 그립고 보고 있어도 그립고 꿈에서도 그립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노래 있잖아요. 꿈에서도 그립고 밥을 먹을 때도 그립고 멀리 있을 땐 더더욱 그리운 사랑은 왜 이토록 그리운 것일까? 그게 사랑이니까요. 사랑의 인사. 다니엘 호이안.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그냥 지나칠지라도 아주 잠깐 동안만이라도 그대가 내 마음을 모른 채 흘러가지 않기를. 잠시라도 잊지 못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한순간만이라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에 목이 마른 것이 사랑입니다.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이,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이 그래도 예쁘고 귀엽고 깨끗합니다. 그대를 보고 있으면 서러움은 나의 가슴 속까지 스며든답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언제나 이토록 맑고 귀엽도록 지켜주시기를 그대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나는 빌고만 싶어진답니다. 꽃과 같은 그대, 내 마음 속까지 스며드는 그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그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고 싶은 그대,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집, 스웨인. 벽만 둘러져 있으면 집인가? 거기 그림들이 걸려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뿐. 성상과 난로가 있어야지. 우리 머리 위를 나는 비둘기들을 보라. 집은 사랑하는 곳, 집은 우리를 사랑하는 곳이라네. 지붕과 방만 있으면 집인가? 그리운 보금자리여야지. 우리들 가슴을 피게 하고 입술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있어야지. 만나고 맞아주고 반겨주지 않는 것이 무슨 집인가? 집은 우리들이 정답게 그리고 사랑하는 곳이라네. 아무리 금은보화로 가득한 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값비싼 이태리 대리석으로 지은 집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랑이 강물로 흐르는 사랑의 집, 그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내 사랑의 불꽃, H. 하이네. 내 너를 사랑하였느라. 그리고 사랑하노라. 지금 이 순간도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 해도 무너져 조각조각 깨어진 그 조각에서도 정령코 타오리라. 내 사랑의 불꽃은 이 지구상에서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무너져 조각조각 깨어진 그 조각에서도 정령코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 그 사랑의 불꽃이 바로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영원한 봄날 디부스. 내 사랑하는 여인의 매력은 달콤하고 장미꽃보다 더 향기롭습니다. 산 비둘기 솜털처럼 보드랍고 남풍처럼 온화하지요. 메마른 산과 목마른 들판을 적시는 빗줄기처럼 시원하답니다. 겨울이 봄에게 자리를 내주고 여름이 성큼 다가서는 가을 앞에 달아나듯이 내 사랑스러운 여인의 얼굴도 계절과 세월 따라 변해갈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철 따라 변함이 없고 오직 영원 불멸의 봄날만 빛날 뿐입니다. 영원한 봄날 같은 사랑이었으면 좋겠네. 영원한 봄날 같은 그대 사랑 있었으면 정말 좋겠네. 내 그 영원한 봄날 속에 그대만의 꽃이었으면 정말 좋겠네. 그래서 늘 향기로운 봄날 속에서 사랑을 노래하며 영혼 속의 사랑으로 남았으면 정말 좋겠네. 김옥림의 시 영원한 봄날 그대와 함께.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랑의 주인공이길 바랍니다. 그대 향한 내 마음은 사랑입니다. 당신 곁에 SP 슈츠. 나는 항상 당신의 이해 곁에 있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의 기쁨과 슬픔, 대화와 미래에 대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이곳에 당신과의 사랑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해 곁에 있는 사랑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사랑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은 그 또한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 그리운 사랑, 천년 만년 지지 않을 꿈 같은 사랑. 그대 향한 내 마음은 사랑입니다. M. 크라우디우스.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이라도 상관하지 않고 그 어느 곳이라도 상관하지 않고 오직 그대를 향해서만 나아갑니다. 사랑은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날개를 펼치며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를 향해 나아가는 나의 마음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사랑을 막을 수는 없겠지요. 사랑을 막으면 막을수록 더욱 빛을 내는 불꽃처럼 더욱 활활 타오르는 그런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이를 향한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가로막으면 막을수록 더 큰 힘을 내는 발전기와 같으니까요. 굳은 언약, W.B. 예이츠. 그대의 굳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에 다른 이들을 내 친구로 사귀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죽음에 직면할 때나 잠은 꼭대기로 기어오를 때 혹은 술에 취했을 때는 그 언제나 문득 그대의 얼굴을 마주 대합니다. 약속은 중요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지요. 약속은 믿음과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깨지면 그 사랑도 깨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세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가 실망하지 않도록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믿음이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진정 아름다운 사랑이랍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틈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님과 같이 지내면 그대 역시 장님이 되는 법이다. 어차피 그대는 세상 전체를 바꾸지는 못할 테니까. 관료주의는 전적으로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존재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관료주의와 법과 경찰들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것들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필요악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골아 떨어져 코를 고는 사람들과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성가시겠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기껏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회가 강요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남에게 똑같이 강요하지 않는 것뿐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그대의 아내일 수도 남편일 수도 자녀일 수도 있다. 그들에게 혹은 그대의 친구들에게 그 일을 강요하지 말라. 그것이 그대가 할 수 있는 전부이다. 하지만 그대는 사회 속에서 그 규칙을 따르며 살아야 한다. 그러니 사회 규칙들을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세상에는 필요악이 많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문제의 관건이 아니다. 실제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더 나쁘고 덜 나쁜지, 더 잘못되고 덜 잘못된 것인지 가려내는 것이다.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성숙이다. 그대가 좋아하는 것만 매달리는 것은 낡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싫어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성숙해질 수 있다. 사람들의 생각만큼 성숙은 순조롭지는 않다. 거기에는 그대가 좋아하지 않는 것조차 감내해야 하는 큰 고통이 따른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대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이것은 내가 좋아하고 저것은 내가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속삭이는 것은 그대 자신이 아니라 그대의 낡은 마음이다. 만일 그대가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면 성장하고 진보할 가능성은 없다. 마음은 늘 그대에게 낡은 틀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가끔은 싫어하는 것도 해야 한다. 오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과 같다. 낡은 방법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사가 순조롭게 풀리지만 새로운 기술은 익숙해지는 것부터 순탄치가 못하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기술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마저도 새로워져야 하는 힘든 작업이다. 낡은 것이 죽어야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낡은 것이 가고 없어져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대가 낡은 것에 집착하게 되면 새로운 것이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어진다. 아직도 꿈꾸는가? 위대한 사상이나 이념 앞에 서면 사람들은 비참함과 더불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런 관념들은 터무니없고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념이나 이상을 추종하는 사람은 언제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비인간적이며 가히 초인간적인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대를 괴롭히는 기제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대가 무엇을 하든 잘못될 수밖에 없다. 그대에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러니 이상을 떨치고 그냥 그대로 있어라. 현실주의자가 되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하게 보일 것이다. 어떤 완벽한 이상을 꿈꾸지 않으면 비교할 것도 비난할 것도 없으니 만사가 완전해 보일 것이다. 명상은 그대가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다. 죽음이 며칠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질없어진다. 따라서 그대가 모든 것이 한낱 꿈인 줄만 안다면 이미 깨어난 것과 다름없다.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바로 그때 명상이 가능해진다. 조만간 죽을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 많은 쓰레기들을 버릴 것이다. 돌연 그 모든 시각이 바뀌기 때문이다. 내일 떠나야 하는 사람은 지금 머물고 있는 호텔방에 연연해하지 않고 짐을 꾸리기 시작한다. 실제로 그 마음은 이미 그 방을 떠났다. 자신의 가방과 짐을 꾸리는 일에 대해 앞으로 여행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은 피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바보 같은 짓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결정적인 순간을 문전에 둔 사람은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즉각 그는 세상의 등을 돌리고 미래의 어둠 속을 엿보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그대가 명상을 이야기해주면 그는 기꺼이 명상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그대가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다. 욕망이 없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욕망이 없고 실현되어야 할 이상이 없는 그때 비로소 놀라운 일들이 생겨난다. 큰 욕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결코 감사해야 하지 않는다. 아무리 큰일이 일어나도 자신의 욕망과 견주어보면 항상 작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니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조차도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일들은 감사할 때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악순환에 갇히고 만다. 욕망은 점점 커지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 아무리 큰일이 일어나도 그대 눈에는 하찮게 보이고 그래서 또다시 욕망만 키우게 된다. 그리고 결국 이런 악순환에 점점 더 갇히고 만다. 욕망이 없고 실현되어야 할 이상이 없는 바로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그대는 이제서야 그것에 관심을 가진다. 그대는 단 한 번도 예상한 적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엄청난 전율을 느낀다. 만일 그대가 길을 가다 100만원짜리 수표를 주울 거라고 기대했는데 겨우 만원짜리 지폐만 주었다면 실망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만원도 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감사하라. 그러면 만원을 준 존재가 100만원을 줄 수 있다. 그러니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라. 신성한 소리에 귀 기울여라. 신성한 소리에 귀 기울여라. 이것이 바로 명상이다.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명상의 심오한 비밀을 배울 수 있다. 들어보아라.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 나무 이파리를 간지리는 바람 소리, 흘러가는 실개천 소리, 구름들과 사람들의 소리, 도로 위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 무엇이든 좋다. 다만 그대가 듣고 있는 것에 대해 해석하지 말라.
그대가 판단하는 순간 그대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정말로 신중한 사람은 확언하지 않는다. 어떤 것에 관해 결코 결론 내리지 않는다. 인생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결말이 없다. 어리석은 자만이 결론을 내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론을 내리기를 주저한다. 그러니 단정하지 말고 들어라. 가만히 들어라. 주의 깊게 조용히 활짝 열린 자세로 수용하라. 그대를 에워싸고 있는 소리를 전체적으로 들어라.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있고 그 소리를 듣는 그대가 있고 그 가운데 침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참된 고요는 소리가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마음으로 보면 삶은 지루하기 그지없다. 반복이란 있을 수가 없다. 존재는 항상 신선하고 무한정 새롭다. 하루하루가 다르다. 설령 오늘과 어제가 같아 보인다면 그것은 그대가 제대로 보지 않아서이다. 결코 반복하는 일은 없다. 존재는 항상 신선하고 무한정 새롭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와 축적된 사념과 마음으로 보면 존재는 항상 반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대가 따분해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마음 때문이다. 마음이 그대 앞에 펼쳐진 생생하고 신선한 삶의 새로운 모습을 기리기 때문이다. 마음은 언제나 같은 틀로 삶을 보기 때문이다. 만일 삶이 반복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삶이 아니라 그대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마음은 만사를 지루하고 따분하고 일차원적으로 만든다. 삶은 다채로운 빛깔로 가득한 3차원의 세계이다. 마음은 흑백밖에 없지만 삶은 무지개처럼 화려하다. 인생은 예와 아니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마음은 두 개로 구분한다. 마음은 아리스토텔레스식이지만 삶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즐겨라. 비판의 소리에 신경 쓰지 말라. 이상하게도 그대가 원하는 것은 항상 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 그대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항상 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현재 그대는 이중의 속박, 즉 딜레마에 처해 있다.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늘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해야만 한다면 그대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 자신을 망치고 인생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대는 마치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묘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이중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결국 그대가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이제 그대는 어른이지 않은가? 그리고 그대의 부모는 더 이상 그대를 속박할 수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지 않은가? 그들은 단지 그대의 마음속에 존재할 뿐이다. 나는 지금 그대에게 부모에게 가서 그들을 죽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그런 속박을 죽이라는 뜻이다. 이제 그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 점을 인정하라. 그대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것은 그대의 삶이지 않은가? 그러니 그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지 말라. 만일 이에 따른 고통이 있다면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하라.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만일 그대가 좋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비난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그들의 비난을 수용하라. 그럴 만한 가치가 분명 있다. 만일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대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다. 그대가 자신의 삶을 결코 즐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대의 삶이다. 당장 내일 그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즐겨라. 이것은 어느 누구의 삶이 아니다. 그대의 부모나 그대 친구의 삶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그대의 삶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루 한 장 삶에 새기는 논어 읽어드릴게요. 선동에 휩쓸리지 않는 법. 자공이 물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아직 부족하다. 자공이 물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아직 부족하다. 마을 사람들 중에서 선한 사람이 좋아하고 선하지 않는 사람이 미워하는 것만 못하다.
공동체에서 의견은 다양하게 존재하기 마련이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서로 이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들 다수가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좋아하거나 모두가 미워한다면 그 안에는 뭔가 꾸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선한 사람이 좋아하고 선하지 않은 사람이 미워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한 것이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면 선하지 않은 사람도 그를 좋아하는 것으로 그는 자신의 인기와 이익을 위해 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영업하는 사람일 수 있다. 또 온 마을 사람들이 그를 미워한다면 어떤 선동에 의해 여론이 그렇게 움직일 것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실로 선한 사람이라면 선한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고 그와 다른 부류인 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를 미워할 것이다. 공자는 어떤 인물을 판단할 때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냉철하게 분석해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다. 저도 제 판단으로 봐요. 사람들의 평가로 보지 않고 다시 점검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맞나? 이렇게. 때때로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은 맞을 때도 있는데 또 지켜보면 꼭 그렇지만 않을 때도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르지만 그냥 누구의 말만 듣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반드시 내가 그 사람을 겪어보고 내가 그런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근거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대로 된 검증의 과정인 것 같거든요.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시장을 돌면서 사진을 찍고 퍼주기식 공약을 남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문제는 그 공약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 연구를 통해 나온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날림 공약이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선거에서 당선된 뒤에 실제로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추진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또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유지하기 위해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편가르기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보수와 진보, 지역, 이념 등 프레임을 만들어 자기 편에 속하면 정의 아니면 불이라는 식으로 편을 가르고 대중도 그에 따라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의견이나 주장이 다른 상대 진영 정치인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스캔들, 비리 등 음모를 조작하고 여론을 조성해 사장시키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여론이나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그 인물에 대한 바른 평가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한 시점 후 활동이나 업적, 여론의 평가보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해온 활동을 두루 살펴보고 그 사람의 역사를 살펴보며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허상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다. 국가의 정치를 이끌 정치인이나 지도자를 뽑는 일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격이 있는 지도자와 정치인을 뽑기 위해서는 국민인 우리 각자의 냉철한 판단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생각의 힘을 길러 진실을 보는 눈을 키우자. 공자가 말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고 많은 사람이 그를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정보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여기에는 좋은 정보도 많지만 그 이상으로 무분별하고 거짓된 정보들도 넘쳐난다. 또한 개인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가 매우 쉬운 시대가 되었다. SNS를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요가 없이 올리거나 쉽게 쏟아낸다. 온라인이라는 미디어로 인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다양한 정보를 모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은 온라인의 숨기는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와 개인의 의견이 대다수 사람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고 각자 자신의 의견을 쏟아내면서 이로 인해 쉽게 여론이 조장될 수 있다는 점은 온라인의 역기능이다. 만약 그 여론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단순한 쏠림 현상이거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악성 댓글의 심각성은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진실과는 다른 거짓 또는 추측성 의견이 몇몇 사람의 선동과 악의적인 조작으로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며 진실로 둔갑해 소문의 당사자를
괴롭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로 인해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다. 만약 나중에 진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법이다. 또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악성 댓글로 특정 학생을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는 일이 매우 많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악성 댓글은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원래 좋은 말이나 좋은 일보다는 남에 대한 험담, 사생활 엿보기, 혹평 등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매우 빠르고 널리 퍼지고 일단 여론이 조성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믿는다. 또한 SNS가 발달하면서 역기능 중 하나는 사람들이 갈수록 생각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점이다. 영상을 소비하는 데 익숙해지면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남들을 선동과 여론에 휩쓸리기 쉽다. 그래서 공자가 말한 것처럼 어떤 여론이 형성되어 많은 사람이 그를 욕하고 미워하더라도 진실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살피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반대로 수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라 해도 미디어의 힘에 의해 과장되거나 포장된 사람일 수도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 어떤 사안 또는 인물에 대해 분위기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각자 살피고 판단하는 일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방법이다. 각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악성 댓글이나 여론몰이의 피해자가 어느 날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사마오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나만 홀로 없구나. 자아가 말했다. 내가 듣기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운명에 달렸고 부귀는 하늘에 달렸다고 하였네. 군자가 삼가고 실수하지 않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공손하고 예의를 지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형제인데 군자가 어찌 형제 없음을 걱정하는가. 사마오는 공자의 제자로 자아와 동문이다. 그는 자신의 형이 송나라에서 모반을 꾀하다 실패해 사형에 처할 위기에 처하자 자아를 찾아가 위와 같이 하소연하였다. 그러자 자아는 자신의 행동을 삼가고 남에게 예의 바르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 친구들을 얻게 되는데 어찌 형제가 없음을 걱정하느냐고 조언해주고 있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형제라는 의미의 고사성어 사해 형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목자 겸의 편에도 비슷한 말이 있다. 남의 나라를 자신의 나라처럼 여기고 남의 가정을 자신의 가정처럼 여기며 남의 몸을 자신의 몸처럼 여겨야 한다. 우리가 남의 나라를 자신의 나라처럼 여기고 남의 가정을 자신의 가정처럼 여기고 남의 몸을 자신의 몸처럼 여긴다면 사회는 마치 한 가족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돕게 되어 경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이상적인 이야기로 경쟁과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사건, 사고들은 모두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와 공감 능력이 부족한 데 기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데이트 폭력이나 헤어지자고 하는 상대를 살해하는 사건들은 뉴스와 신문에서 자주 보게 된다. 이는 너가 뭔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자기중심적 생각에서 유발되는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상대에게 폭력을 휘둘려 해소하려는 행위이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과 입장은 전혀 상관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감정과 입장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상대의 감정도 중요하며 상대도 소중한 존재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극단적인 원한, 미움, 분노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직장에서 일어나는 불통 문제도 마찬가지다.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할 수가 없고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의 결여, 즉 나와 타인을 철저히 분리하는 생각은 사람들 간의 불화와 사회적 긴장감을 조장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 갈수록 심각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우리 각자가 내 친구가 소중한 만큼 남의 식구가 소중하고 내 자신이 소중한 만큼 남이 소중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개인적으로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줄일 수 있고
크게는 증오와 불관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내가 그렇게 반론을 펴자 달라이라마는 곧바로 말했다. 마음의 수행을 이야기할 때 내가 말하는 마음은 단지 사람을 생각하는 능력, 다시 말해 머릿속의 지성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난 이 단어를 티베더인 셈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셈이라는 단어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으며 오히려 정신이나 영혼에 가깝습니다. 또한 지성, 느낌, 생각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삶의 자세와 시각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수행에는 물론 많은 내용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의 수행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들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것들을 구별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수행을 통해 사람들은 차츰 고통을 가져다주는 것들을 버리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자신이 어느 정도 개인적인 행복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가 아리조나에 일주일 동안 머물고 있을 때 나는 그가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복을 드러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는 아주 짧은 순간 누군가와 마주칠 때도 단순히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친밀감과 호감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아침 달라이라마는 강연을 마친 뒤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복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 물론 수행원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도착한 그는 옆에 호텔 여직원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그녀는 오렌지색 승복을 입은 낯선 남자를 바라보며 처음엔 잠시 당황해했다. 수행원들이 그에게 다소곳이 경의를 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리고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수줍게 대답했다. 멕시코에서 왔어요. 달라이라마는 잠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뒤 흥분과 기쁨으로 얼굴이 상기된 그녀를 뒤로 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다른 호텔 여직원과 함께 같은 장소에 나타났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달라이라마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갈 때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두 여성은 행복한 얼굴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다. 그 뒤로 날마다 그 장소와 그 시간에 더욱더 많은 호텔 직원들이 나와 있었고 마침내 한 주가 끝나는 날에는 회색과 흰색이 섞인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20-30명 호텔 여직원들이 달라이라마를 열렬히 환영하듯 엘리베이터로 가는 복도에 정렬해 있었다. 우리가 살아갈 날들은 정해져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어떤 아이들은 며칠이나 몇 주밖에 살 수 없는 운명을 타거나 병이나 그 밖의 불행한 일들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다.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100년 이상까지 장수하는 운명을 타거나 승리, 좌절, 기쁨, 미움, 사랑 등 삶의 온갖 것들을 두루 맛본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결코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언제나 이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행복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은 언뜻 상식처럼 들리며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윌리엄 제임스에 이르는 서양의 사상가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심지어 남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닐까? 대답은 반드시 그렇진 않다는 것이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자기중심적이고 사회에서 종종 외톨이가 되며 나아가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성격을 갖기 쉽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행복한 사람들은 대개가 더 친해지기 쉽고 마음이 넓으며 창조적이고 나아가 불행한 사람보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좌절감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보다 애정이 풍부하고 용서를 잘한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몇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통해 행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열린 마음을 갖고 타인에게 다가가 기꺼이 도와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연구자들은 먼저 실험 대상자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뜻밖의 돈을 발견하게 만들어 행복한 마음을 갖게 했다. 그리고 낯선 사람으로 가장한 연구원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서류 다발을 떨어뜨렸다. 그때 실험 대상자가 걸음을 멈추고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실험에선 재밌는 노래를 들려줘 실험 대상자의 기분을 좋게 만든 다음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게 했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마음이 행복한 실험 대상자들이 다른 실험 그룹보다 훨씬 쉽게 사람을 도와주고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험 전에 기분이 좋아져 있지 않은 실험 그룹은 타인을 도와줄 기회가 똑같이 있었지만 행복한 사람보다 도와주는 경우가 적었다. 이런 실험들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기주의와 자아도취에 빠지게 된다는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우리도 스스로 실험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차가 밀려서 당신이 탄 차가 꼼짝 못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게 20분이 흐른 뒤 마침내 당신 차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다른 차가 당신 차 앞으로 끼어들려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만일 당신이 기분 좋은 상태라면 기꺼이 속력을 늦추고 앞으로 들어오라고 그에게 손짓할 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몹시 기분이 불쾌한 상태라면 속력을 내서 앞차와 간격을 좁혀버릴 것이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봐, 난 이곳에서 꼼짝 못하고 계속 기다렸다고. 당신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삶의 목표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기본 전제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행복을 삶의 진정한 목표로 보는 일이며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가를 확인하면서 행복의 추구가 한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요즘에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어떤 하루를 살았더라도 고생 많으셨다고 그렇게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많았어요. 100만 번 볼뽀뽀도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산 여러분들한테 나 참 고생 많았다. 토닥토닥 정말 많이 사랑해. 이렇게 꼭 인사해주고 주무세요. 그리고 좋은 기분으로 주무시고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주무세요. 그리고 따뜻한 이불 덮으시고 포근하게 꿈도 꾸지 말고 숙면 취하는 밤 되셨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따뜻하게 주무세요. 안녕. 굿나잇.